혼자서 그 브로커를 만나서 네. 건너가려고 하니까 나 말고 또 누구 패키지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쵸. 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안 왔어요 그날에. 네. 고민을 하다가 네. 정당에는 나를 데리고 가서 넘기는데 뭐 데리고 가서 넘기는 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자기 따라오라 해가지고 강 기슭까지 가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직선 띄어서 건너가라 그러는 거예요. 뭐 없어. 같이 가이드 해주는 그런 것도 없고. 그쵸. 우리 뭐 진짜? 진짜 뭐 가라고 그냥?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위아래로 이렇게 한 1km 정도 이렇게 강이 굽지도 않고 직선된 네. 코스인데 중국 쪽에서 불을 켜가지고 너무 화난 거예요. 그 강변이 진짜 그 물결까지 다 보이는 데로 네. 지금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총 맞으면 누가 책임질 거야. 그쵸. 네, 그래서 정말 고민 많이 하다가 뭐 어차피 네 결심한 길이 안전한 길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죽기 내기로 뛰었어요. 그쵸. 그래 뭐 막강 건너가서 막 이렇게 허우적허우적 대고 보니까 중국 강변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갈대밭에 이제 벌렁 누워서 한 10분 정도 쉬고 정말 언제 그런 시간이 다 지나갔는지 생각 못할 만큼 그래서 찰나의 순간에 이제 나서 자란 땅을 떠나서 중국에 들어갔고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 길은 사실 대부분 탈북민들이 다 고생하며 오잖아요. 너무 긴 길인데 네, 정말 많은 고생도 또 있었습니다. 그 중국 쪽에 딱 도착하셔가지고 이제 북한을 보게 되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간 거잖아요. 네네. 저도 사실 똑같은 스토리라서 햇볕 띄고 정신없이 띄고 보니까 저게 내 고향이고 이제 난 다신 못 가겠구나. 고향이라기 그런 것 같아요. 그 우리의 삶을 그 고향이라는 지리적인 울타리에 가두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기도 하고 후지고 정말 인권도 없고 정말 많은 문제성이 있어요. 북한의 문제는 우리가 꼽으려고 하면 끝도 없이 많이 꼽을 수 있는데 그래도 미워할 수 없는 그 아련한 그런 곳이거든요. 고향이니까요. 네, 정말 고향 정말 땅이니까. 네, 정말 미운 사람과 같은 네,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곳을 이제는 떠났네. 근데 뭐 일단 떠난 결혼이니까 자꾸 그쪽을 바라봐서 뭐랍니까? 용기 있게 걸어 나가야 되는 거고 가장 이상적인 그 출구라고 할까? 저는 해법을 그렇게 찾았어요. 나는 이미 이 땅에서 한번 살았다가 죽었어. 이미 이제는 다른 고향을 내가 품고 그쪽에서 다른 삶을 살아보는 거야라고 많이 이제 위안을 했고 일단 내가 안전하게 건너가야 고향에 있고 지금 탈북을 시도하는 저희 엄마랑 동생을 데려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길에 나섰기 때문에 본인의 이런 신변 안전, 네 제가 정말 안전하게 가야 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언제 그 향수에 젖어서 고향 쪽을 바라볼 새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사실 똑같은 루트에 똑같은 길을 따라왔지만 제가 든 생각은 딱 한 가지였거든요. 그게 남겨져 있는 아버지 산소는 누가 돌보나. 이제 저 땅에 있는 친구들 다시 못 보겠구나. 이게 제일 컸었거든요. 네, 그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드린다고 하면요. 저는 일단 오기 전 한 달 전에 아버님 산소를 이제 강에다가 화장해서 뿌렸어요.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네. 했고요. 그리고 원래 친구는 30 지나면 잘 안 만나요. 북한도 그런가요? 네, 원래 그 10대 때 친구라는 그게 너무 크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20대면 자기 삶이 바빠서 별로 안 만나고 30 되면 진짜 좋은 친구 한두 명이 있긴 한데 제가 할 수 있다면 그 친구들을 연락해서 다시 오라고 제안해 주는 게 내 친구로서 도리를 다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너무 크게 안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당면한 문제가 저랑은 달랐었고 일단 네. 가족이라는 큰 이제 현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장선비님께서는 일단 딱 중국까지 오셨어요. 그럼 이제 가족이 남았잖아요. 가족도 데려와야죠. 네, 제가 중국을 거쳐서 이제 태국까지 오는데 사실 그 특별한 탈북 스토리는 없어요. 남들처럼 그냥 이제 다 안배된 길을 따라서 갔는데 제가 제일 그 당황했던 경험은 뭐냐면 일단 강을 넘을 때 그 너무 높은 3m 되는 이런 낙차를 떨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철조망 그 위로 북한에서 중국으로 네네. 철조망 있었어요. 네, 그 강에 철조망인데 그 철조망이 내 키보다 높은 2m 정도 되는 거고 철조망 밑에 바로 이제 1m 넘는 이제 그 강변 이제 그 뚝이 있고 뱅크 같은 게 네, 있었고 그 바로 밑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네. 철조망 바로 밑에. 그러면 철조망 위에서 수면까지 3m가 넘는데 그게 나는 떨어질 수 있지만 이제 엄마나 동생은 그렇죠. 예. 완전 불가능하잖아요. 거기서 한번 내가 그 되게 현타가 왔었어요.
이제 엄마나 동생이 여기로 올 수 있을까 이런 걱정. 그리고 중국 쪽에 가면 초소를 애돌라야 되는 맞아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네. 밤에 그 전지도 잘 못 켜고 이제 램프를 켜면 그 들키니까. 들키니까 이렇게 네. 막 이렇게 빛을 막으면서 가는데 이게 너무 그 깜깜하고 길도 무인지경 같은 걸 헤매다 보니까 난 눈도 막 찔리고 물에 막 허리까지 잠기면서 그렇게 막 그 네. 헤매거든요. 에너지 고갈도 너무 심하고 이제 긴장도 많이 돼 있는 상태이고 하니까 와, 이 길로 오다가는 우리 엄마랑 동생 죽겠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태국 들어설 때 그 중국 베트남 국경 네. 네, 중국 저희는 라오스 국경을 넘었는데 네. 거기도 힘든 거예요. 거기 엄청 힘들죠. 거기도 힘들고 그 산을 넘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9시간. 그리고 이제 대호에서 떨어지는 사람에 대한 인정사정이 없어요. 이제 제가 갔던 이제 같이 동행한 사람들은 그건- 그런 부분에 관해서 되게 날카롭게 대를 세우고 혼자서 내가 떨어지는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 하면 모두가 나를 눈총을 쏘는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와 이거 혹시 우리 엄마랑 여기로 오다가 낙오되면. 나고 되면 버리고 가면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네. 이런 복합적인 생각이 들어서 태국에 와서 제가 탈북을 이제 주도해 주신 브로커를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못 올 것 같다. 근데 브로커분 입장에서는 이게 고객이잖아요. 더 데려와야죠. 한 명이라 데려와야 돼. 그럼요. 괜찮아. 나는 그 길로 안 데려올 거야. 엄마가 오면 나는 꽃길로 이제 데려오게 해줄 거예요. 꽃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또 깜짝 속았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꽃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저보다 많이 쉽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라도 용기를 얻어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떨어져서 이제 그리워하는 그 고통을 면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너무 힘든 거잖아요. 아유, 떨어져 사실- 보고 싶어하는 건. 그럼요. 그게 그냥 그러니까 기약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약할 수 없는 이별인데 뭐 기약할 수 있으면은 뭐 반드시 올 수 있다라는 게 있으면은 그렇게 뭐 힘들다고 말할 수는 없죠. 다만 기약할 수 없으니까 힘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장선미님께서는 먼저 한국까지 오신 다음에 가족이 오신 거예요? 제가 태국 난민수용소에 도착하면서 출발 지령을 출발을 줬어요. 하신 거고. 네, 북한에 있는 그 가족에게 출발 지령을 줬고 나는 이미 끝난 거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태국 그 수용소에서도 이제 전화카드 충전하면 전화할 수 있어요. 야, 네. 완전해요 진짜. 그러니까 어디까지 왔는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면서 네. 이 교신을 하면 올 수 있는 거예요. 요즘 탈북길도 보통이 아니에요. 이제는 첨단화가 진행돼가지고 그럼요. 네, 깜빡 안에서도 어디까지 왔는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제 그 장선미님께서 나오신 다음에 가족이 출발하기까지 텀은 어느 정도나 됐나요? 텀은 한 달 정도 됐던 것 한 같아요. 달, 네. 한 달. 그래도 한 달 정도면은 북한에서 이제 갑자기 가족이 없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부위부나 뭐 안전부나에서 막 조사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갔을 때 조금 텀이 있었는데 한 네. 명이 빠지는 건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엄마나 동생까지 떠나면 가족이 다 비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엄마나 동생은 그렇게 집을 떠서 국경을 넘을 때까지 열흘이 안 걸렸어요. 되게 빨리 오셨네요. 그쪽 타임이 또 세팅돼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 그 시간이 빨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뭐 그렇죠. 집에 안 들어가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저희가 올 때는 청진에서 그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7시에 출발을 해서 다음날 오후 12시인가? 네. 에 해산에 도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다 전화 오고 막 보이부 지도원 전화 오고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 같이 살았었는데 네네. 할머니께서 이제 없어졌다고 와. 신고하셔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는 중국에 먼저 가셨잖아요. 아, 그게 요주의 인물이었군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거기 철조망이 다 생겼나 보네요. 압록강에. 네, 지금은 CCTV까지 다 달래가지고 사실상 이제 거의 들러막았어요. 근데 그게 정말 나오기가 쉽지 않겠네요. 네, 정말 옛날에는 뭐 호랑이 담배 피울 적이죠. 탈북 이야기는 들을수록 너무 몰입이 되고 저도 이제 겪었던 일들이라 이제 뭐 누군가는 난 쉽게 안네 어쩌니 하지만 저는 사실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육체가 힘든 것보다는 사실 심적인 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네. 특히 가족과 떨어져 있다는 거는 정말 모든 내가 마음속으로 아플 만한 일들 중에 제일 아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의 정신을 제일 힘들게 하는 부분이긴 그렇죠. 하죠. 이제 뭐 태국에 가셨어서 이제 뭐 정선미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라고 할지라도 아마 본인이 올 때보다 마음은 더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가족이 오실 때는. 아 그래도 내가 올 때 좀 더 네, 불안했던 것 같아. 알겠습니다. 네. 네. 가족을 위해서. 네. 자 그러면 가족은 어디서 상봉했나요?
가족은 제가 이제 국정원에 와서 이제 한 달 정도 좀 지나니까 가족이 한국엔 따로 입고 가신 거예요? 네. 그 태국 수용소에서도 이민국에서도 우리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보내니까. 이제 한국에 보내줘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하고 벌어져가지고 저희랑 이제 하나원 끝나고 나온 거는 저랑 2달 이제 늦게 나왔어요. 가족이 네. 뭐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저희 가족은 사실 뭐 무난한 거죠. 네, 남들 얘기 비하면 너무 네, 고통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통이라는 거는 시간과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저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장선비님의 어떻게 보면 인생을 바꿨다고 할 수도 있죠. 다른 형태의 삶을 살고 네, 있죠. 다른 형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여자친구분은 언제 성공하셨나요? 여자친구랑은 탈북하는 노선에서 전화가 되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전화를 주고받았고 하나원을 끝나야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2020년 5월에 한 4년 6개월 만에 다시 만났죠. 네. 네, 많이 상복을 했는데 그 엄청 살이 빠졌어요. 여기 와서. 여기는 살을 빼는 게 미덕이거든요. 아 근데 너무 극심하게 빼가지고 네. 북한에서도 너무 뚱뚱하진 않았는데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얼굴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반갑다 이런 감정 없었어요.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솔직한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얼굴은 맞습니다. 안 반가운데 뭔가 이렇게 막 그 나의 영혼이 막 그 반갑다고 신호를 내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외향은 패션이랑 많이 바뀌어가지고 낯설 수 있죠. 친근감이 없는 거예요. 낯설 되게 수가 있죠. 낯설고 네. 분명 우리가 이제 떨어져서 전화도 하고 이제 뭐 이제 할 때는 막 보고 싶다. 네. 이런 감정이 있는데 그런 건가? 딱 그 무슨 이런 펜팔 친구 딱 그 만났을 때 느낌으로 얼굴은 막 낯설고 마음은 막 많이 아는 것 같고 네 그런 좀 첫날은 좀 서먹서먹했어요. 우리가 제일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엄청 그 사랑하던 사이였는데 이제 한국이라는 곳에 여자친구가 먼저 왔고 여기서 대학도 다녔고 네네네. 네, 세계관과 가치관이 많이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북한에는 그 전 남친을 데리고 왔는데 얘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 그러면 어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사이에 함께 살다가도 이혼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몇 년 동안 텀이 있는데 그 만났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여자친구 입장에서도 황당한 거고 제 입장에서는 또 그냥 사귀는 게 아니고 뭔가 많은 도움을 받고 그럼요. 예. 왔으니까 이런 부담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감정 교류가 안 되면 어떨까 이런 문제도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쿨하게 얘기를 했어요. 싫으면 헤어지자. 마음은 안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하고. 근데 무슨 말씀이냐?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여자친구분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여기서 정말 자본주의 문물을 겪으면서 네. 더 뭐 이제 먼저 자본주의를 겪어봤었으면 잘생긴 친구도 많잖아요. 뭐 충분히 잘생기셨지만 고민함도 많잖아요. 충분히 잘생기셨지만 마음이 바뀔 수 있는 확률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지키고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뭐 의리를 지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그렇죠. 거죠. 네, 네. 부담도 있어요. 내가 잘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맙다는 감정. 근데 이런 감정이 저는 정상적인 사랑을 이제 키우는데 조금 저해가 짐이 될까 봐. 된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제 여자친구의 당연한 요구도 뭔가 이런 갑질 비슷하게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 네. 거고 내가 발끈할 수 있는 성향이란 말이죠. 그런 문제에서 네네. 그래서 되게 조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은 사이좋게 잘 그럼요. 지내고 있고 조만간 네. 좋은 소식 있는 걸 알고 네, 계시.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실 때 꼭 초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사실 정말 특이한 탈북 스토리인 게 사실 뭐 오는 과정이나는 다 똑같이 힘들고 뭐 루트나 이런 건 비슷하겠지만 이게 사실 그 발단 어떻게 보면 시작이 정말 흔하지 않거든요. 무슨 뭐 어디 가족이 먼저가 데려온 것도 아니고 네. 먼저 간 여자친구가 대학교 막 다니면 한국에 적응하고 있다가 내 사랑이 너무 그리워서 여친 찬스로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고 사실 뭐 서로 복 받으셨겠죠. 그 정도 장사미님이 좋은 분이시니까 여자친구분도 그러셨을 거고. 네. 네. 당연히 뭐 장사미님도 여자친구가 그 정도의 나에게 그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 걸고 온 거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연애를 잘 못했어요. 27가지 연애를 총 해봤는데 내가 연애를 그렇게 잘한 줄 몰랐어요.
결국에는 그 덕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타고 나셨네요. 내가 그 연애를 그렇게 잘했다고 이런 생각이 네 지금 막 슬슬 들거든요. 그러나 제일 슬픈 거는 더 이상 연애를 할 수 없다는 네. 잘하는 걸 확인했는데 더 이상 이제 그 올림픽에 나갈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 왔어요. 이미 네. 금메달 따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만족하시는 걸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선비님의 탈북 소리를 들어봤고요. 또 한국에 오셨으니까 근데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냥 봐도 네. 워낙 똑똑하시고 이제 뭐 생각도 깊으시고 하시니까 한국에 잘 적응하실 것 같고 앞으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희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고 됩시다. 네, 됩시다. 왜냐면 저도 아직 가정이기 때문에 네. 네. 광아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네. 또 이제 좋은 고향 동생 만났으니까 진짜 잊혀질만 하면 종종 나와서 이제 채널에서 네. 좀 인터뷰도 하고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장선비님 채널을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